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이번 시간은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손흥민이 토트넘에 적응하던 시기, 팀의 완벽한 주전으로 자리 잡은 시기, 그리고 현재와 같이 팀 내 핵심 에이스의 시기, 프리미어리그 10년차를 맞이하는 손흥민은 계속해서 진화해왔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우선 손흥민이 적응기를 지나서 완전한 주전으로 거듭난 이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손흥민은 이적 첫 시즌 모든 대회 총 40경기 출전해서 21번의 선발과 19번의 교체로 나와서 8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리그로만 한정해 본다면 총 28경기 출전, 이 중에 13번의 선발과 15번의 교체, 그리고 4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첫 시즌 어려움을 겪은 손흥민은 다음 시즌부터 이제 훨훨 날기 시작하는데요. 16-17 시즌에는 모든 대회 47경기에 나왔고 이 중에 선발 출전은 34번이었습니다. 총 21골, 7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특히 FA컵에서 6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죠. 리그만 놓고 보더라도 14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적응을 완벽히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주전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시즌 손흥민은 리그에서만 34경기에 나섰지만 이 중에 선발이 23번, 교체가 11번으로 확고한 주전의 위치라고는 말할 수 없었죠. 이듬해인 17-18 시즌 역시 리그에서만 12골 6도움을 기록했지만 총 37번의 출전 중에 교체 출전이 10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를 회상해 본다면 손흥민이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도 후반 15분에서 20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손흥민을 가장 먼저 뺐었던 일들이 많았었죠. 오죽하면 국내 팬들은 포체티노를 교체티노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었으니까요. 당시만 하더라도 손흥민이 선발에서 제외됐다 한들 그 자체만으로 화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콘테 시절 손흥민이 부침을 겪었을 때 단지 선발에서 제외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현재 언론에서 대서특필됐던 그 상황과는 차이가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손흥민이 완전한 주전이자 팀 내 핵심 선수로 자리 잡은 시즌은 18-19 시즌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손흥민은 모든 대회 48경기에 출전해서 20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38번을 선발로 10번을 교체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이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달성했던 바로 그 시즌이죠. 해당 시즌부터 현지 언론에서는 손흥민에 대해 월드클래스라고 칭하기 시작했고 팬들 사이에서도 일명 월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9-2020 시즌, 이때부터 손흥민은 단순한 주전을 넘어 팀 내 최고 에이스로 인정받습니다. 최고의 시즌을 보낸 토트넘, 하지만 19-20 시즌에 마치 거짓말처럼 무너집니다. 시즌 시작 3개월 만에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이 됐고 11월 20일부터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게 되죠. 그리고 무리뉴 시절부터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지금의 위상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손흥민은 19-20 시즌 총 41경기에 나서서 18골과 1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교체로 나선 경기는 단 6차례에 불과합니다. 당시에 부상과 코로나라는 악재가 겹쳤지만 리그에서만 11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10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시즌 토트넘은 손흥민이 결장했던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경기력 자체가 엉망이 돼버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손낙골이란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니까 말이죠. 손낙골, 손흥민이 나가면 골을 먹힌다. 이젠 추억이 돼버렸지만 기억들 하시죠? 무리뉴 감독은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보다 나은 선수는 없다면서 연일 손흥민에 대한 칭찬을 언론에 늘어놨고 손흥민이 빠진 경기에서 토트넘이 계속 무기력하게 무너지자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은 토트넘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버리게 됩니다. 선수비 후 역습의 대명사였던 무리뉴 축구에서 손흥민은 가장 빛날 수밖에 없었던 최종 병기 그 자체였던 것이죠. 실제로 촘촘한 무리뉴의 수비, 이를 뚫어내기 위해 상대 입장에서는 더욱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역습 마스터 손흥민의 존재만으로도 상대는 수비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경기장에 없을 때 상대는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토트넘은 상대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야말로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최고의 수비수인 버질 반다이크는 EPL 최고의 선수 5명에 손흥민을 데브라이너 등과 함께 호명했고, 리오넬 메시 역시 세계 최고의 선수 25인에 손흥민을 언급하면서 현역 월클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시즌 16라운드 EPL 올해의 골이자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번리전 80m 드리블 골까지 만들어내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손흥민이 기록한 득점 장면들 역시 점점 진화하게 됩니다. 사실 손흥민 하면 떠오르는 골 장면, 두 가지 장면 정도가 떠오르죠.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압살하고 골키퍼와 1대1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장면, 그리고 좌우 45도 각도에서 쏘아올리는 로켓. 손흥민 조넷의 가마차기 장면이 가장 대표적인 손흥민의 골 장면입니다. 몇몇 이들은 손흥민이 스피드를 이용한 득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확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스피드 저하는 손흥민에게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죠. 하지만 손흥민은 이 역시 노련함으로 이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맨시티전 골입니다. 당시 손흥민은 도크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완벽한 찬스를 만든 뒤 골을 기록했는데, 손흥민도 여전히 빠른 선수이긴 하지만 도크의 스피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단순히 스피드만 놓고 본다면 지금의 도크가 지금의 손흥민보다 빠르죠. 하지만 손흥민은 완벽한 예측 그리고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도크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면서 시원한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2020-2021 시즌에는 한 경기 4골을 몰아넣는 명장면도 만들어냅니다. 손흥민의 EPL 첫 헤트트릭 달성, 손흥민 4골, 케인 4도움이었죠. 손흥민은 해당 시즌 리그에서만 37경기 출전, 이 중에 36번을 선발로 출전했고 17개와 10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됩니다. 2년 연속 10-10을 달성하는 순간이었죠. 모든 대회 51경기, 22골과 17개의 도움으로, 그리고 44번의 선발과 7번의 교체 출전을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21-22 시즌, 역사적인 시즌이죠. 손흥민의 득점왕 시즌입니다. 손흥민은 리그에서만 35경기 출전, 교체 제로, 23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맨 오브 더 매치 역시 14회나 받게 됩니다. 사실 이때가 콘테 매직이라 불리면서 극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던 시기인데, 콘테 매직이라기보다는 손흥민 매직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죠. 실제로 다음 시즌 22-23 시즌의 콘테는 손흥민을 하프윙, 소위 메잘라라 불리는 역할을 부여하면서 직접 마무리보다는 공격을 전개시키는 과정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술은 손흥민을 망가뜨렸고, 더불어 토트넘 팀 역시도 망가져버리고 말았죠. 종으로 뛰는 움직임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를 횡으로 움직이게 만든 콘테 전술, 현지 언론의 온갖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끝났다, 에이징 커브가 찾아왔다 등등 손흥민이 부진하자 온갖 비난을 쏟아냈지만, 정작 손흥민은 22-23 시즌 10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케인에 이은 팀 내 득점 2위이자 7시즌 연속 리그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3-24 시즌 그 어느 때보다 공격진에서 의존할 선수가 없었던 시즌이기도 한데요. 손흥민은 리그에서만 17골과 10도움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토트넘을 혼자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리그에서만 17골과 10도움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토트넘을 혼자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이 대단한 이유는 현재 엔지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전에 콘테 무리뉴와는 전혀 다른 축구를 구사하죠. 선수비 후 역습이 아닙니다. 공격 시 양쪽의 사이드백을 중원으로 올리면서 볼 점유율을 중요시합니다. 손흥민의 최대 장점인 역습을 통한 공격 상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엔지볼에서도 완벽히 적응하면서 미완성의 엔지볼에서 17골을 만들어내죠. 특히 손흥민은 이번 시즌 컵백에 이은 득점이 많았는데 PK 2골을 제외한 15개 필드골 중에 절반에 가까운 7골을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빈 공간을 점유한 뒤에 측면에서 낮게 깔려오는 컵백 크로스의 도움을 받아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15골 중에 14골이 어시스트가 기록된 골이었는데, 이 중에 존슨과 히샬리송이 3어시, 솔로몬과 클루셉, 메디슨이 각각 2어시, 포르와 로셀소가 각각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시즌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메디슨의 어시스트가 말라버렸고, 클루셉도 정신을 못 차리고 패스보다는 슛 난사를 시전하면서
손흥민의 득점도 토트넘의 승리 횟수도 줄어들게 됐죠. 손흥민은 여전히 스피드로 상대를 압살하면서 질주에 이은 득점을 3개 기록했고 가마차기 골 역시 1개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적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역시도 사실 손흥민을 질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지만 손흥민은 주장이고 또한 팀플레이어였죠. 슈팅을 때려 범직한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자신보다 가능성이 더 높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연결해주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90분당 슈팅이 2.6개로 3.7개를 기록한 히샬리송에 이은 2위였고 기회 창출과 빅찬스 메이킹은 각각 68회와 20회로 팀 내 1위에 올라있죠. 특히 빅찬스 메이킹의 경우에 2위인 클루셉의 14회보다 무려 6회나 더 많이 기록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솔로몬의 부상, 메디슨의 부상 이후의 폼 저하, 클루셉스키의 욕심이 이어지면서 손흥민이 직접 연계 과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겠죠. 결국 이번 시즌 역시 손흥민에게 위협적인 패스를 연결해줄 케인이나 에리센 같은 존재의 부재가 너무나도 아쉽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적극성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감독과 전술들에 녹아드는 손흥민, 최악의 콘테 시절마저 리그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의 이러한 진화는 다음 시즌 엔지볼 2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죠. 이번 여름 토트넘의 공격적인 영입 그리고 푹 쉬고 돌아올 손흥민을 기대하면서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